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자꾸 마음이 무겁고 아무리 애써도 그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말이죠.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이런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짐을 계속 지고 가면 당신의 길은 멈추고 말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잘못된 관계에 붙들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된다면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왜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까 하고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줄 힌트를 얻게 될 겁니다. 1.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 이익은 관계를 망친다.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장자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를 위해 꽃을 심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당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이나 혜택을 위해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막상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은 경험을 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조건적으로 여깁니다. 즉,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게 되면 관계를 가볍게 끊어버리거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장자는 이러한 관계가 결국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 위에 쌓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은 이러한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거나 존중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큰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장자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가진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진심을 보아라. 이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당신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그런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삶이 더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2.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세상엔 같은 것은 없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장자는 자연의 조화를 예로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름은 산에 기대고 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그런데 어찌 서로 같기를 바라겠는가? 이 말은 모든 존재가 각기 다른 모습과 역할로 살아간다는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경험을 하며 각자의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평가한다면 이는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의 자격을 판단하려는 무의식적인 권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이런 성과를 냈는데, 넌 왜 그러지 못하니? 라는 말은 겉으로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특히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교가 반복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 잣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그 사람만큼 못할까? 왜 나는 더 뛰어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되면서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잃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마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장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경고하며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빛난다. 똑같이 맞추려는 순간 조화는 깨진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당신의 개성과 장점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비교하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에서 서서히 독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본질이며 삶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3.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마음의 독을 경계하라.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속 평화를 쉽게 깨뜨립니다. 장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흙탕에 발을 담그면 물은 흐려지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부정적인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시야와 마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노출되며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이들은 대화에서 불평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삽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그들의 태도와 감정이 서서히 우리에게도 스며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지나가는 하소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도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점차 정말 안 될지도 몰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단순히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서서히 잠식한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삶의 목표와 열정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불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 애쓰다가 결국에는 지치게 됩니다. 장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멀리하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맑은 물에 흙을 던지면 더 이상 그 물은 맑지 않다. 즉, 우리의 마음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 문제보다는 해결을 이야기하며 삶에 대한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소모시키는 부정적인 관계 대신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4. 남을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 빈 배의 마음을 가져라. 남을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갈등과 불화를 불러옵니다. 장자는 이를 경계하며 빈 배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위에 떠 있는 빈 배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비어 있지 않다면 충돌이 생긴다. 이 비유는 인간관계에서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빈 배는 비어 있음으로써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배는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 진리로 여겨지며 상대방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관계를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심지어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상대방의 무시와 고집은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진심 어린 의견을 내놓아도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계에서 점점 더 소모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종종 갈등을 키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이나 관점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로 인해 작은 논쟁도 쉽게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와 불편함만 남게 됩니다. 장자는 빈 배라는 비유로 갈등 없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배가 비어 있다면 부딪히더라도 다툼은 없다. 그러나 배가 가득 차 있다면 충돌은 분명 일어난다. 여기서 빈 배는 자신의 고집이나 자만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신만 옳다고 믿고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성장입니다. 그런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열린 마음과 겸손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당신도 그 관계도 진정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5. 변화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 변하지만 멈춘 물은 썩는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성장을 가로막고 정체된 상태로 머물게 만듭니다. 장자는 자연의 변화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은 여름이 되고 가을은 겨울로 바뀐다. 그러나 멈춘 물은 썩을 뿐이다. 장자의 말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와 흐름 속에서 새로움을 창조하고 그렇게 생명과 발전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치 멈춘 물과 같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지금이 편하다거나 새로운 건 불안하다고 말하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당신의 시도를 비난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신의 열정과 추진력을 꺾고 나아가야 할 길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당신을 정체된 상태로 머물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변화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장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변화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관계의 안정성에 있지만 이 안정성은 사실 정체와 다름없습니다. 장자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배울 것을 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바람이 멈추면 노를 저어라. 이 말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적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삶을 이어가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서게 되고 그 결과 삶이 점차 무거워지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관계는 점차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변화에 열려 있고 새로운 시도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삶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머물지 말고 당신의 꿈과 목표를 함께 나누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물고기는 깊은 물에서 유영하며 작은 물고기는 얕은 물에서 논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곧 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모든 인연이 반드시 지속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연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곧 삶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자가 말한 5가지 지혜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필요 없는 짐은 내려놓아야 길이 더 가벼워지고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응원해 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나뭇잎처럼 가벼워야 한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았을 때 비로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평화롭고 성장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더 많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깨달음과 지혜를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